반갑습니다. 마치 교수님이 된 기분이군요. 아, 일단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18학번 정상윤입니다. 어, 기수로 따지면 11기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들어왔죠. 저는 작년에 부회장을 하고 올해는 학술부원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났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채팅 막 치셔도 상관없어요.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유니티 1강 강의를 만들게 됐는데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니티가 좀 코드가 중요하긴 하지만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니티 자체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유니티라는 툴이 도대체 어떤 툴인지에서 다루려고 해요. 어차피 그 예를 들면 포토샵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서 포토샵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게임을 스크립트를 잘 다룬다고 해서 유니티를 잘 다룬다고 말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잠시만요. 게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학생들은 1학년 2학기 때 조금 들을 텐데 객체 지향 개념이 유니티라는 어플에 어떻게 적용이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화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업의 예상 흐름은 아마 총 5주차 아니면 6주차까지 갈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니티 UI와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를 아주 간단하게 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유니티 주요 이제 컴포넌트하고 물리 엔진을 더 자세하게 볼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약간의 복습과 그 1, 2를 약간 복습하고 2D 컴포넌트를 다시 살펴볼 거예요. 이제 2D로 만들 거 유니티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유니티에서 주요 UI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도 중요하지만 UI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UI를 좀 살펴볼 거고, 다섯 번째는 제가 1학기 때 수업했었던 그 2D 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가 어떻게 만들어졌었고 이게 한번 뜯어보는 시장을 가져볼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이거는 굳이 들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듣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스크립트를 짜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트가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딩을 정확하게 배워서 조금 더 나는 유니티를 스크립트를 짜보고 싶다 할 때 이제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실제로 스크립트 짜는 걸 하겠지만 여러분들 보고 이게 되게 어렵다 이렇게 짜는 거다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게임이 어떻게 굴러가는구나, 여기에 이 함수는 어떤 용도구나, 이런 식으로만 알려줄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조금 쓸렸네. 유니티 UI,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유니티를 켜보면 딱 이런 모양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만요. 유니티 허브에서 유니티를 틀어볼게요. UBT라고 아예 만들어 버렸는데, 수업은 대충 40분 정도 쉬지 않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분 쉬고 이제 여러분들 회합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티 화면은 다 이렇게 생겼죠? 혹시 자기 프로젝트 안 만들어 봤다 또는 다운로드를 안 받았다, 다들 다운로드 받고 프로젝트 하나씩은 만들어 보셨나요? 네. 저는 일단 유니티는 제 화면에 이렇게 돼요. 유니티 화면 잘 보이나요? 제 거?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 갖고 제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예시를 들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놨는데, 일단 화면을 만들면 대충 이런 모습일 거예요. 모습 자체는 뭐 이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거는 약간 유니티 툴 같은 경우니까 이 배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끌어서 여기다 옮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뭐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작업 방식이 맨날 편해 갖고 이 작업 방식으로 많이 애용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UI가. 일단 UI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게 안 보여요. 뭐 하이라키가 안 보인다든지 프로젝트가 안 보이면 윈도우즈 눌러서 여기서 제너럴이 있어요. 제너럴에 씬, 게임, 인스펙터, 하이라키, 프로젝트, 콘솔 이렇게 6가지가 있거든요. 이 6가지가 보통 게임 만들 때 많이 써요. 나머지도 쓰긴 하는데 일단 이 6가지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맨 처음 씬이라는 화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씬은 이제 편집 화면이에요. 뭐 말 그대로 편집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월드에 있는 씬을 시각적으로 편집하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에셋에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것 중에 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씬이 있죠? 이 씬이 만들어지면 이 씬에 따라서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샘플 씬에 안에 있잖아요. 샘플 씬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제가 이걸 나와서 뉴 씬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 씬하고 달라졌죠? 한마디로 편집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프로젝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씬 자체의 프로젝트가. 이 씬끼리는 서로 묶을 수도 있고 뭐 분리할 수도 있고 게임을 하나 만들 때 그냥 씬을 퉁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씬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씬 메인 화면은 이렇게 게임 씬 하나를 편집하는 화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이에요. 게임은 실제로 여기 안에서 플레이어가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빌드를 하면 플레이어가 직접 보는 화면을 뜻하게 돼요. 제가 지금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 게임 속에 있는 카메라인데 메인 카메라. 지금 카메라가 보기에는 지금 제 방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Z축 방향 기준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저 밑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 3개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화면은 실제로 이걸 플레이했을 때 사용자가 보게 될 화면. 카메라가 여러 대면 여러 대의 화면에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카메라가 한 대이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게임 화면이고요. 세 번째는 인스펙터예요. 인스펙터는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의 정보가 보이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플랜트라고 해서 바닥이죠. 평평한 바닥. 이 친구는 큐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속성, 뭐 이름이 적혀 있고 태그, 레이어, 뭐 트랜스폼, 그러니까 위치만 이런 거, 그리고 뭐 큐브 매스 필더, 그림 보여주는 거, 랩트 렌저러 그 그림을 렌더링 해주는 거, 박스 콜라이더, 뭐 리지 디바이드 이런 게 있어요. 얘한테는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의 이 게임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속성들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일단 이 창은 인스펙터 창이라고 하고 이 속성 하나하나는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라키 창이 있어요. 하이라키 창은 씬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이 나열되는 창이에요.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에는 메인 카메라, 이 카메라하고 다이렉트 라이트,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지는 빛이에요. 만약 이게 없으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그 큐브 하나, 여기 하나 하고 이제 플랜트 바닥, 그 퀴버 나머지 3개. 이렇게 지금 이 씬 안에는 이렇게 6개의 6개가 아니라 7개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에다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볼게요. 알겠다고 채팅에다가 한 번만 적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씬에는 존재하는 모든 오브젝트. 아까 전에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샘플 씬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새로 만든 뉴 씬에는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지금은. 씬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창. 저는 이쪽에 있는데 프로젝트 창은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할 에셋들이 표시되는 창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 디폴트 창이 여기 에셋이라고 적혀 있는 이 폴더예요. 폴더에서 저는 씬즈 안에 샘플 씬이라는 게 있고 아까 전에 만든 뉴 스크립트 있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스크립트들이에요. 그냥 씬하고 이제 스크립트들이어서 이거는 지금은 사용 안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콘솔에 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이제 굴릴 때 디버그나 어떤 게임에서 만약 이걸 예시로 실행을 시켜봤는데 여기에 버그가 있다 하면 여기에 띄워주게 돼요. 아니면 로그가 뜨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이 플레이하는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UI를 저희가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씬, 게임, 인스펙터, 하이어라키,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콘솔 이렇게 6개를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아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물체 배치하기. 일단 3D에서 유니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게임 오브젝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 눌러서 3D 오브젝트를 눌러보면 여기에 큐브, 뭐 스피어, 뭐,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뭐 아무거나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가 탄성이 됩니다. 지금 플랜트에 가려갖고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된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이제 스피어가 가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스펙터에서도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어라키에서도 하나 추가된 게 보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플랜트를 눌렀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플랜트가 설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큐브도 똑같이 누르면 저처럼 똑같이 배치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막 이걸 눌러봤잖아요. 이거 오브젝트 하나 누를 때마다 이 화살표가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씬 편집 툴이에요. 여기 왼쪽 위에 있어요. 왼쪽 위에. 왼쪽 위에서 이제 이거 각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핸드는 이제 카메라로 움직이는 거. 이거 누르면 그냥 카메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제 에셋을 누르면 움직일 수 있는 거. 이렇게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이 친구는 로테이션 돌리는 거. 뭐 있고, 이거는 이제 길이, 크기 설정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뭐더라? 이거 정사각형 기준으로 아마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합쳐갖고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편집할 때는 이런 걸로 쳐서 씬을 편집할 수 있고요. 여기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즈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씬이 바라보는 방향을 표시해줘요. 이렇게 여기 씬의 오른쪽 위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X, Y, Z, X가 이렇게 짝짝짝 있게 만들었죠. 이제 관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 마우스로 네버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잠겨 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잠겨 있으면 그냥 이동하는 키가 되고 이걸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게 됩니다. 일단 잠궈 놓을게요. 어지러우니까. 여기까지 기즈모에 대한 설명이에요. 씬 플레이는 이제 이걸 누르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씬상의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뭐 플레이 버튼, CLC 정지 버튼, 스텝 버튼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각자 해보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제 씬하고 게임의 차이는, 씬은 실제 편집창을 얘기하는 거고, 게임은 카메라의 위치에 보이는 공간이 제한돼 있죠. 얘가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제약이 돼 있죠. 카메라가 움직이지 못하면 그냥 이 상태로만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유저가 플레이하는 게임 화면은 게임이고, 키보드가 마우스 입력은, 그러니까 키보드하고 마우스 입력은 게임 화면에서 눌러야지 반응을 해요. 만약에 그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 씬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나눠지는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얘는 이제 7개의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하나의 씬이고, 얘는 이제 다른 걸로, 얘는 2개만 가지고 있는 다른 씬이죠. 이거를 편집한다는 개념에서 씬 화면하고 게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얘기한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브젝트는,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브젝트 크게 보면 오브젝트니까 게임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물체를 오브젝트라고 가르쳐요. 그냥 정확하게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하이라키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이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오브젝트인 거죠. 이 뭐 구나 이 박스나 이 플랜트나 다 하나 게임 오브젝트예요. 근데 유니티에서 오브젝트는 속이 빈 껍데기예요. 지금은 이 오브젝트들이 다 이런저런 것들이 다 채워져 있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오브젝트 자체는 원래 empty하게 존재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얘한테 속성을 다 제거를 해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어떤 좌표만 가지는 존재만 돼요. 얘는 이제 못 없애요. 이건 없앨 수 없는 거고, 아무것도 그냥 좌표계만 가지게 되는 하나의 오브젝트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상자를 만들 수 있고, 뭐 플랜트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인 거예요.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니티에 기능하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폐, 다리, 날개, 엔진, 바퀴, 뭐 잠수하기, 지느러미, 핸들, 밥먹기, 손, 이런 게 쭉 있는데, 내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요. 자동차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엔진하고 바퀴, 핸들 이거를 가져오는 게 컴포넌트 추가를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강이 끝났고요. 바로 2강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2강까지만 할 거니까. 1강이 끝났습니다. 뭐 지금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이 딱히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2강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와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해요.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는 이제 게임에 나오는 모든 물체들을 의미해요. 뭐 주인공이라든지 적이라든지, 뭐 밟으면 미끄러질 것 같은 바나나라든지, 아니면 UI도 게임 오브젝트고, 이제 무엇이든 가능한 게, 오타 죄송합니다. 무엇이든 가능한 게 이제 게임 오브젝트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 오브젝트는 빈 껍데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컴포넌트로 그 요소를 채우는데, 뭐 이 하스스톤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카드에 뭐 멀록이라는 속성이 있고, 뭐 스킬 코스트가 10 코스트다, 스킬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부여하는 거죠. 카드 껍데기에서. 제 멍하니 하나 있죠. 내가 그의 컴포넌트가 적어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데이터 대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컴포넌트가 적어주었을 때는 그는 나에게 와서 에너미 오브젝트가 됐어요. 쓰레기죠. 내가 컴포넌트를 적었는데 적이 되다니.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움직이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이거는 설명을 했었고요. 게임 실행도 설명을 했었고, 유니티 인스펙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유니티 인스펙터라는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를 누르면 게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컴포넌트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하나하나 적히게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아마 이게 큐브 원래 기본 큐브일 거고, 큐브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걸 잠시만 지울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큐브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성은 트랜스폼, 그리고 큐브 메시 필러, 그리고 메시 렌더러, 그리고 박스 콜라이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거는 이제 트랜스폼은 물체의 위치나 회전 크기, 메시 필더는 메시를 획득해서 이제 메시 렌더러한테 전달해요. 이 친구의 메시를 저장해서 얘한테 전달하고, 메시 렌더러는 그러니까 큐브라는 메시 필터를 받아갖고 큐브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 정보를 받아갖고 정의된 트랜스폼의 물체를 그리는 거고, 박스 콜라이더는 큐브 크기에 맞는 충돌을 감지해요. 그러니까 일단 딱 봤을 때 컴포넌트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어떤 컴포넌트는 서로 영향을 주죠. 이 컴포넌트가 있어야지 이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한번 지워보면 렌더링이 빠져갖고 이렇게 오브젝트가 안 그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로 이제 렌더러를 지우면 이제 메시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이거를 그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려주지 못합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주요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읊으면,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중에서 이제 트랜스폼, 이제 위치, 크기, 회전 정보를 다 붙이는 거, 이건 게임 오브젝트가 다 붙어 있는 정보예요. 없앨 수 없어요. 리지드 바디, 그리고 콜라이더, 렌더러, 뭐 오디오 소스, 캠퍼스, 그리고 뭐 C샵 스크립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이거를 조금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인스펙터에 애드 컴포넌트 누르면 여기에 이것저것 쭉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려면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간단하게 제가 좀 많이 쓰는 것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인스펙터에 add 컴포넌트를 눌러보면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은 이제 총 세 가지가 있어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포지션, 로케이션, 스케일이죠. 포지션은 뭐 3차원 공간이니까 3차원에 맞게 뭔가 있을 거고, 스케일도 뭐 크기에 뭐 배율에 맞게 적혀 있을 거예요. 기존 크기에다가 111로 보통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로테이션도 존재를 하는데, 로테이션은 3차원을 어떻게 표기하냐, 이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값이에요. 어떤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상대적인 값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회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저희가 볼게요. 유니티 회전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XYZ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회전 자체는 앵귤러 앵글이라고 해서 오일러 앵글이라고 해서 오일러 각에 기반해요. 3차원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유니티 회전 표현은 Z, Y, Z, X, Y 앵귤러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글로벌 관점에서 만약에 어떤 값이 존재를 해요. 어떤 뭐 000이 있든 90, 90이 있든 이런 값이 존재하면 먼저 X축 방향으로 한 바퀴 한번 돌려요. 90도를. 여기는 90도라고 돼 있죠. Z 방향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친구의 각도를 90, 90으로 돌리면, 실제 이 친구하고 비교하게 되면 000에서 90, 90이 되면 0, 90, 90이 되면 먼저 Z부터 90도를 간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먼저 Z 방향으로, 여기 Z 방향이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90도 돌아가고 이렇게 누웠어요. 누운 다음에 여기서 Y 방향으로 90을 해동하면 이게 1, 2,
잠시만요. 이거 1, 2, 뭐 아이고 잘못 쳤다. 3, 4,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결국엔 90도가 되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글로벌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관점이라는 게 이 변하지 않는, 원래 회전하면 변해야 되잖아요. 자폭축축. 근데 얘는 글로벌이기 때문에 전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각각 90과 90, 30, 30을 비교해 봅시다. 어디 있냐? 90도와 90, 00하고 90, 30, 30을 비교하면 이상하다. 얘도 90, 00이고 얘는 90, 30, 30인데 지금 완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제 x가 90이 된다면요, 이제 y하고 z축이 변화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30도를 돌리면 z는 이렇게 돌고,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를 30으로 하고 저기를 0으로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죠.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아까 전하고 모습이 똑같겠죠. 한마디로 이렇게 원래 축이 하나가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축이 겹쳐지게 되면 똑같은 움직임을 가지는 거예요. X와 Y하고 Z가. 이걸 짐볼락이라고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약간 오일러 가게 안 좋은 점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다양한 회전에 대해서 제약이 걸려요. 근데 유니티에서는 이제 사원수를 사용해서 이제 회전의 제약을 풀어냈고, 일반적인 유저가 쿼터니온을, 그러니까 사원수를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유니티에서는 쿼터니온을 숨겨놓고 실제로 이렇게 편집할 때는 세 가지만 쓸 수 있게 앵글러 앵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쿼터니온을 잘 사용해서 코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매끄럽게 회전이 되는데, 이건 너무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내절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회전은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개를 건드려서 회전을 시킬 수 있지만 제대로 건들고 싶으면 쿼터니온을 알아야 된다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삽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이 친구잖아요. 이 친구가 게임을 실행해 보면 이 친구는 공중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 이거 다 설명해 보세요. 이거 둘은 이제 그려주는 거고, 얘는 그냥 충돌 감지만 하는 거니까 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중력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물리 엔진 중 하나인, 아니 물리 엔진 컴포넌트 중 하나인 리지드 바디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애드 컴포넌트에서 리지드 바디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유즈 그래피티가 돼 있어요. 유즈 그래피티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중력이 작동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지드 바디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연산을 도와주는 게임 오브젝트 중 하나, 게임 오브젝트란다. 컴포넌트 중에 하나예요. 이제 여기 점점점을 보면 리셋도 있고, 뭐 리무브 컴포넌트는 지우는 거고, 무브업은 이 순서를 바꿔주는 거고, 뭐 이건 굳이 크기에 상관없어요. 그냥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카피 컴포넌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지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속성을 게임 오브젝트에 부여하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유즈 그래비티가 박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밑으로 떨어져요. 박스를 해제하면 리지드 바디가 적혀 있더라도 중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만약 여기서 체크를 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뭐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매스나, 그러니까 무게, 경기정력, 각정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뭐 게임 오브젝트끼리 부딪혔을 때 실제적으로 물리 엔진이 발동해서 어떻게 얘네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얘네 둘이 튕겨 나가야 되는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리지드 바디가 이걸 돕는 역할을 합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이자 물리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 엔진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물리 엔진을 지원하고 모든 게임 물체는
움직임과 속도, 가속도를 정부 계산해서 이제 씬에다 반영해주고 물체의 빛 또한 심지어 빛 이렇게 렌더링하는 것도 다 물리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러한 성질은 이제 에디트의 프로젝트 세팅에 피직스에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래비티가 0, 마이너스 9.81 그리고 Z가 0이죠. 그러니까 중력이 아래로 화영한다. 그 중력 가속도만큼 내용이고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솔직히 여기 있는 거 거의 쓰진 않아요. 좀 자세하게 다루려면 되게 내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되었어요. 이제 유니티에서 마지막은 아니다.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다. 유니티에서 이제 하이라키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하이라키 창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씬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가 나열되는 창이에요. 여기에 6개, 뭐 7개였나? 뭐 8개구나. 8개의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일단 이건 지우고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네, 하이라키라는 말 자체가 계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계층 구조냐? 라고 하면 이제 둘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룰 수가 있어요. 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루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이 플랜트 위에서 제가 이 큐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집어넣으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거 보이시죠? 플랜트가 부모고 큐브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첫 번째로 크게 달라지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포지션이랑 스케일이랑 로테이션은 상대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필드 위에서, 그러니까 이 플랜트라는 필드 위에서 큐브라는 녀석이 어디에 얼만큼 위치해 있냐. 예를 들면 얘를 올리면 같이 올라가죠. 이 친구는 만약에 000이었을 때는 이 친구가 지금 뭐 0, 2 정도 할게요. 그리고 0, 0이 0이어서 2였죠? 로테이션이. 이 친구를 만약에 올릴 경우에는 이 친구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프셋이, 그러니까 플랜트의 오프셋에다가 이 친구를 더해주는 거예요. 뭐 실제적으로 월드에서는 이 친구가 4.22 더하기 2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6.2겠죠? 위치가 사실은. 하지만 트랜스폼 상에서는 자기의 부모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여기가 중심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여기가 부모 입장에서 중심이니까 나는 여기서 2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계속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이 게임 오브젝트를 액티브 할 거냐 디스액티브 할 거냐인데 이거 누르면 이제 사라졌죠? 부모가 사라지니까 자식도 같이 사라져요. 자식만 삭제하면 이렇게 자식만 사라지지만 부모를 삭제하면 자식도 같이 삭제가 돼요. 그리고 뭐 게임 디스트로이드를 하면, 그러니까 게임을 이 오브젝트를 부시면 자식마저도 같이 부셔진다는 거.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같이 부셔지는 거. 뭐 이런 요소가 있고 그것 말고도 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2D에서는 솔팅 그룹이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트들이 2D 상에서 쫙쫙쫙 있으면 어떤 게 먼저 위로 올라와야 될지 그런 구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팅 그룹이 돼 갖고, 그러니까 한 애니메이션에서 뭐 내 캐릭터가 있어. 팔 다리가 다 나하고 똑같은 소팅 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 갖고 이제 다른 게임 오브젝트와 그려졌을 때 배경보다는 내가 앞에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서팅 그룹이 공유가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만 리지드 바디가 있으면 자식에게 콜라이더 이벤트가 만약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딪혔다고 이제 이벤트를 발생해요. 뭐 이제 이 이벤트는 자식이 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각각 컴포넌트마다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하이라키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이거 저번 게임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에서 이
가운데 있는 행성의 주위에 두는 소행성이 아니라 위성들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행성 자체는, 그리고 행성 안에 있는 제가 하나의 빈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빈 오브젝트는 회전하고 있죠 지금. 행성 자체는 회전하지 않고 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 오브젝트에다가 제가 회전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을 하죠.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제가 회전을 걸었고, 그리고 그 빈 오브젝트 밑에 달려있는 이 위성들은 값이 실제로는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값이 실제로 오프셋만 있지 실제로 변하지 않는, 로테이션이 변하거나 아니면 뭐 위치가 변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부모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들은 영향을 없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는, 내 부모의 오프셋에서는 여기 있으니까 난 여기 있는 게 맞아. 부모만 변하는 거고, 나는 그 부모에 따라서 변하지만 내 값은 변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기준이 부모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끝인데, 수업이 끝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팹이라는 게 존재해요. 프리팹이 뭐냐면, 그 제가 최근에 그 방학 동안에 문제 하나 냈었죠. 게임 오브젝트를 어떻게 내가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제가 큐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나는 이 큐브를 평생 쓸 거야. 이 큐브를 계속 게임으로 뭐 적으로 만들어서 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컨트롤 패스,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이걸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나 이거 적 오브젝트를 이제 색깔을 변해야 되는데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색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이 작업이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긴 방법이 프리팹이라는 게 있는데, 프리팹은 이 게임 오브젝트를 만약 만들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에 이렇게 프리팹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큐브 1에 대해서 프리팹 에셋이 생겼다 하면,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은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만약에 색깔을 변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색깔이 어디서 변하게 하더라? 여기였나? 디폴트여서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없네. 그럼 로테이트로 변하게 하겠어요. 로테이트를 만 60으로 하면 60으로 하고, 업데이트였나? 어디 갔냐? 왜 업데이트가 안 되니? 친구들아. 왜 안 되죠? 문제가 생겼군요. 제가 엔진데 이거. 잠시만요. 엔진데.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큐브로 만들고, 트랜스포즈는 그게 안 되나? 그러면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위치가 항상 수시로 변하니까. 이거 자체에 뭐 박스 콜라이더를 리무브를 하면 이 친구들의 원래 박스 콜라이더가 다 있었는데 지금 박스 콜라이더가 다 없죠. 여기서 다시 내가 새로운 걸 뭐 추가하려고 해요. 뭐 이 스크립트를 추가했어. 그러면 이 나머지 애들도 다 스크립트가 추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모두 다 적용되는. 그러니까 컴포넌트 하나에 대해서, 게임 오브젝트 그러니까 프리팹 하나에 대해서 적용이 변경되면 이렇게 프리팹 전부에서 이렇게 변경된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아까 전에 트랜스폼이 안 된 이유는, 이제 트랜스폼 자체는 그 뭐랄까, 이 약간 독립병수로 아예 따로 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0도를 변경하더라도 어차피 인클루드 할 때는 내가 직접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에서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 6시 40분 딱 맞췄네요. 목 아파. 이 영상은 아마 그 유튜브에
에다가 올릴 거예요. 지금 녹화를 멈추겠습니다.